람 씨는 1년 내내 고생하면서 마른 몸매를 유지해왔고 올해로 60살이 되었다. 그의 눈은 슬프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타오 씨는 그보다 5살 어린 시골 출신의 순박한 여성이다. 평생 주방 구석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유일한 딸인 흥을 두고 있다. 흥은 올해 20살로 마치 들판의 꽃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 흥은 그 부부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삶의 원천이다. 그날은 늦가을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습기 있는 서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흥의 남자친구인 콴은 도시에서 고향에 내려와 있었다. 그는 멋진 정장을 입고 머리는 매끄럽게 빗어내고 비싼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고향의 소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흥이 집에 들어서자 콴은 집안의 낡은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희 집 여전히 이래? 내가 그동안 먼 곳에서 일하고 왔는데 내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집이라도 제대로 고쳤을 줄 알았어. 흥은 억지로 웃으며 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끌어들였다. 너 들어가.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뭐해? 타오 씨는 서둘러 나와 손님에게 물을 대접하며 미소 지었다. 콴 씨, 오랜만에 오셨네요. 집에 오랜만에 들렀네요. 콴은 타오 씨를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아직 글자를 모르시죠? 흥이가 말하기에 몇 년 전에 문맹 교육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타오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어색하게 말했다. 저 늦게 배워서 아직 글자가 잘 안 외워져요. 람 씨는 방에서 나와 엄격한 표정을 지었다. 콴 씨, 여기 오신 이유가 뭔가요? 콴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흥이만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도 이야기하려고 왔죠. 람 씨는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결혼?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콴은 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랑 흥은 오래 사귀었어요. 이제 결혼을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집 상황을 보니. 콴은 말을 끊으며 집안을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람 씨는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가슴이 아프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흥은 급히 말했다. 아버지, 그만 들으세요. 제가 그를 설득할게요. 그녀는 콴에게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콴은 흥의 손을 밀어내며 더욱 거칠게 말했다. 설득하겠다고? 이 낡은 집, 농사일하는 아버지, 글 모르는 어머니로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거야. 꿈도 꾸지 마, 흥아. 너희 집은 내 가족과 어울리지 않아. 흥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제발요, 저 진심으로 사랑해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노력할게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콴은 흥을 냉담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흥아. 나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해요. 농사나 하는 아내는 필요 없어요. 람 씨는 이를 악물며 콴의 옷깃을 잡고 말했다. 너 지금 당장 내 집을 떠나라. 개새끼야, 내 가족을 모욕하다니. 타오 씨는 급히 나와 말리며 말했다. 람 씨, 진정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콴은 람 씨의 손을 뿌리치며 옷깃을 고쳐 입으면서 비웃으며 말했다. 손 대지 마세요.
당신은 누구길래 나를 건드려? 흥은 아버지의 발에 엎드려 울며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그를 때리지 마세요. 람씨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 그는 손을 늘어뜨리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흥아, 왜 이렇게 미련하니? 그 놈은 너와 어울리지 않아. 흥은 여전히 콰의 다리를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콰,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예요. 콰는 비웃으며 말했다. 알았어요. 만약 내가 정말로 나랑 결혼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걸 보여줘야 해. 1억 원을 가져와. 그 돈을 지참금으로 삼고 그때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흥은 놀란 얼굴로 말했다. 1억 원,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콰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내 일이야. 돈이 없다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마. 그렇게 말한 후 콰는 뒤돌아서 집을 떠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흥은 무너져 내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람씨와 타오씨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졌다. 1억 원, 그들의 가난한 집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절망적인 어둠이 작은 집에 드리워지고 흥의 미래는 암흑 속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그날 밤 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뒤척이며 콰의 말을 떠올렸다. 그 돈은 그녀의 집안에겐 너무 큰 금액이었다. 이 집을 팔아도 부족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콰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흥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람씨와 타오씨는 말없이 앉아 딸의 말을 들었다. 람씨의 고된 얼굴은 더욱 깊게 주름이 졌고 타오씨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흥아, 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니? 이 작은 밭을 팔아도 부족해. 그 밭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야. 그것을 팔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러나 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며 람씨는 거절할 수 없었다. 타오씨는 흥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흥아, 왜 이렇게 고생하니? 엄마는 너에게 그 사람을 잊으라고 부탁할게. 그 사람은 너와 어울리지 않아. 안 돼요, 엄마. 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그를 사랑해요. 그 없이 살 수 없어요. 결국 람씨는 밭을 팔기로 했다. 그는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모은 끝에 8천만 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2천만 원이 부족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할지 몰랐다. 람씨가 밭을 팔겠다는 소식은 작은 마을 구석구석 퍼졌고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다. 친절한 이웃인 남씨는 타오씨 집에 와서 위로했다. 왜 그 사람이 밭을 팔게 놔뒀어요? 1억 원이라니 지금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요? 그놈,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타오씨는 한숨을 쉬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알아요. 하지만 흥이가 그 사람과 결혼한다고 고집하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씨는 고개를 흔들며 탄식했다. 사랑이 사람을 정말 눈멀게 하네요. 흥이를 꼭 말려야 해요. 그래야 평생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흥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콰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이 앞서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폭풍을 알지 못했다. 80만 원을 저축해 두었던 람 씨는 슬픈 마음으로 흥 씨에게 돈을 주었다. 거칠고 주름진 그의 손을 보며 흥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콰에 대한 사랑은 모든 이성을 이겼습니다. 흥은 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콰, 돈은 준비했어. 언제 와서 가져오니? 콰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선 너머로 울려 퍼졌다. 언제든지 가세요. 준비하세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흥 씨는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돈이 있다면 콰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콰는 흥을 찾아갔다. 그는 흥 씨의 집에 가지 않고 마을 끝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흥 씨는 단정한 차림새로 돈을 손에 들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콰를 보자마자 흥은 달려가 꽉 껴안고 말을 하며 울었습니다. 콰, 돈은 준비했어. 결혼하자? 흥불은 걷어내고 차가워진 모습이 보였다. 돈은 어디에 있나요? 흥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돈 가방을 건네주었다. 그는 돈을 움켜쥐고 주의 깊게 살펴본 후 미소 지었다. 80만 원. 20만 원은 어디 있어요? 흥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님은 땅을 팔고 어디서나 돈을 빌려서 이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1억 준다고 하면 다 줘야 하고 20만 원 모자라면 결혼 못해요. 흥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콰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콰, 그만해. 20만 원 더 벌어야 돼. 시간 좀 더 줘. 더 이상 말하지 마. 널 기다릴 시간이 없어. 다른 여자를 찾았어. 그녀는 더 부유하고 훨씬 더 아름다워. 그러고는 콰는 설렘을 뒤로 한 채 돌아섰다. 흥 씨는 카페 바닥에 앉아 빈 가방을 들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돈을 잃었고, 땅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흥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흥이 눈을 뜨자 다오는 기쁘게 그녀를 꼭 껴안았다. 흥아야, 깨어 있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잖아. 흥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콰가 날 이렇게 대하는 거지? 램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내 딸 흐엉, 그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흐엉은 가혹한 진실을 믿고 싶지 않아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나를 사랑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겠죠. 타오 부인은 내 아이야, 깨어나, 라고 외쳤다. 그는 우리의 모든 돈을 가져가고 다른 여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흐엉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희생과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그녀는 속았고 잔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고통은 흐엉의 가슴을 찢어발겼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며 울부짖었고 그녀의 가슴 아픈 울부짖음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램씨와 타오 부인은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바라보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고 다만 그녀를 꼭 껴안고 그녀와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흐엉은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그녀는 폐쇄적인 삶을 살고 조용하며 하루 종일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언제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램씨와 타오 부인은 딸을 돌보고 격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밭은 팔렸고 빚은 쌓였습니다. 램씨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곳곳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타오 부인은 항상 아프세요. 흐엉의 가족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가난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딸이 점점 쇠약해지고 말라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흐엉이 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흐엉의 감정적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어리석고 남을 너무 믿었다고 비난하며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힘든 시기를 겪으시며 점점 늙어가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흐엉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해야 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흐엉은 강둑으로 산책을 갔고 그곳에서 그녀와 코아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며 시원한 습기를 실어왔고 그 바람은 흐엉의 가슴 속 아픔을 다소나마 달래주었다. 갑자기 그녀는 강가 풀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천진난만한 미소와 맑은 목소리의 흐엉은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넘어질 수 없었고 과거가 영원히 그녀를 괴롭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흐엉은 남 부인을 만났다. 남 여사는 흐엉을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 아이, 흐엉, 요즘 잘 지냈니? 체중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흐엉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든 것은 과거일 뿐이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마, 기대하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남 여사는 흐엉에게 공동체의 깨끗한 채소, 재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가 힘들지만 수입은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흐엉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가족을 돕기 위한 돈을 벌고 걱정을 잊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흐엉은 프로젝트에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기술 지도를 담당하는 농업 엔지니어인 안휘를 만났습니다. 후이 씨는 친절하고 단순한 사람으로 항상 사람들을 돕는 데 열정적입니다. 그는 흐엉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한 것을 보고 그녀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야채를 재배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흐엉은 매우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그녀는 코아에게 그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족에게 초래한 손실을 메우고 싶었습니다. 점차로 흐엉의 입가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이전처럼 슬픈 빛이 아니었고 대신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흐엉은 채소밭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의미가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로부터 농사 기술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후이 씨는 또한 매우 인내심이 많으며 흐엉을 지도하고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점점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후이 씨는 흐엉이 인내심이 많고 근면하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를 존경합니다. 흐엉은 안후이의 성실함, 단순함, 친절함을 존경합니다. 어느 날 채소밭에서 일하던 흐엉은 동네 여성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코아가 돈을 다 빼앗겨서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도 빚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보복이에요. 흐엉은 이 말을 듣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코아는 그녀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떠한 불행도 기원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흐엉은 타오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타오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아이야,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사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것은 이제 삶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흐엉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기분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므로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흐엉이 관리하는 채소밭은 점점 더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제품을 수확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흐엉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족의 빚을 갚는 데는 충분합니다. 딸의 밝은 미소를 보고 램씨와 타오 부인도 따뜻함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안우이가 흐엉의 집에 놀러왔습니다. 그는 흐엉의 가족이 빚을 갚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흐엉은 그의 친절에 감동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고맙지만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빚을 직접 갚을 것이다. 후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흐엉은 안우이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흐엉의 가슴이 갑자기 떨렸다. 비가 내린 후에 하늘이 다시 밝아진다는 건 사실인가요? 그녀에게 행복이 미소 짓고 있나요? 안우이의 고백은 흐엉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코아가 그녀에게 준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새로운 사랑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후이, 당신은 내 감정에 매우 감동했지만 흐엉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후이는 흐엉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나는 당신에게 즉시 대답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 감정을 증명할 시간을 주세요. 흐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혐오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인 안휘를 만나게 되어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흐엉의 삶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채소밭에서 열심히 일한다. 수입이 점점 더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의 일부를 생활비로 썼고
나머지는 집으로 보내 가족의 빚을 갚는 데 도왔습니다. 음이야 부부는 딸이 다시 행복하고 건강해 보이는 것을 보고 다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흐엄은 집으로 가던 중 예상치 못하게 코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이고 지쳐 보였다. 흐엄을 보자마자 코아는 달려가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흐엄, 미안해요. 제가 틀렸어요. 용서해주세요. 흐엄은 코아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저지른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코아, 끝났어. 더 이상 너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흐엄이 차갑게 말했다. 흐엄, 알아요. 제가 틀렸어요. 저는 모든 돈을 사기당했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코아는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흐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양심은 그녀가 어려운 시기에 코아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준 고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흐엄은 코아가 비참하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어려울 때 그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흐엄은 부드럽게 말했다. 일어나,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코아는 희망에 찬 눈으로 흐엄을 올려다보았다. 코아, 정말로 나를 용서해 주시나요? 흐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더 이상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코아는 흐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저 그녀가 자신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를 바랐을 뿐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당신에게 보상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흐엄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흐엄동 마을에 머물면 돼. 내가 일자리를 구하도록 도와줄게. 코아는 기쁘게 말했다. 고맙구나, 후옹. 너는 정말 친절해. 흐엄은 코아가 그녀와 함께 채소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코아는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흐엄에게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보고 후이는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온 마음을 다해 코아를 도왔다. 하지만 코아의 재등장으로 흐엄과 안후이의 관계가 어색해진다. 후이는 여전히 흐엄을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지만 흐엄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는 흐엄이 코아로 돌아갈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안후이는 강둑에서 흐엄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흐엄, 너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니? 흐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후이는 잠시 침묵한 다음 말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흐엄은 안후이의 진심에 감동해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해줄 친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흐엄의 인생은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 코아는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흐엄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후이가 항상 흐엄 곁에서 그녀를 돌보는 것을 보고 몹시 질투했습니다.
코아의 마음속에는 사악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코아는 마을 밖에서 비밀리에 이상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는 변장한 카지노 주인이다.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코아가 증오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명예를 잃고 다시는 누구와도 마주할 수 없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 남자는 비웃었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해 줄게. 며칠 후, 안우이의 도박빚에 대한 소문이 흐엉동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모두가 의심과 경멸의 눈빛으로 안우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흐엉은 그 소문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안희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다. 흐엉은 안휘를 찾아가 직접 물었다. 안휘, 도박 빚이 있니? 후이는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흐엉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저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상모략입니다. 흐엉은 안후이를 신뢰하지만 그녀는 그의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을 모른다. 어느 날 흐엉은 우연히 마을 초입에 있는 찻집에서 코아가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안우이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코아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흐엉은 화가 나서 코아의 얼굴을 바로 때리려고 달려갔다. 너 정말 얄밉다. 왜 그런 짓을 했니? 코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흐엉은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코아를 바라보며 너는 정말 멸시스럽다.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흐엉은 돌아서 떠났고 코아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음모는 폭로되었고 그는 흐엉을 영원히 잃었다. 흐엉은 마을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코아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수장을 만나서 코아가 그녀에게서 사랑과 돈을 속여 빼앗은 일에서부터 안후이에게 해를 끼친 일까지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마을의 촌장은 회의적이었지만 흐엉이 커피숍에서 코아와 그 낯선 남자의 대화 녹음본을 증거로 제시하자 부인할 수 없었다. 마을의 촌장은 마을 주민회의를 소집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 흐엉은 감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코아의 비열한 행동에 경노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엄하게 비난하고 비판했다. 코아는 군중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누구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 신뢰, 명예. 후이 씨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오해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후이는 흐엉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돌렸다. 고맙구나, 흐엉. 후이는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당신은 내 명예를 되찾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흐엉은 미소를 지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코아는 조용히 흐엉동 마을을 떠났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흐엉은 채소밭에서 일하러 돌아갔다. 그녀와 안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비가 내린 뒤에 어린 새싹처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안우이가 흐엉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는 흐엉에게 꽃다발을 건넨 다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흐엉, 사랑해. 평생 널 돌볼 기회를 줘. 흐엉은 안후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수많은 폭풍우를 겪은 후 흐엉은 마침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밝은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흐엉과 안후이의 사랑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흐엉동 마을에서 작고 아늑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응이야 부부는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젊은 부부를 축복하기 위해 왔습니다. 남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흐엉을 껴안았다. 축하해, 흐엉. 마침내 좋은 남자를 만났어. 행복해, 내 아이야. 흐엉은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남부인. 흐엉과 안후이의 결혼 생활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후이 씨는 흐엉을 매우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흐엉은 또한 남편을 온 마음으로 돌보고 가족을 꾸리고 성장시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응이야 부부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흐엉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다시 폭풍이 몰아쳤다. 어느 날 흐엉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안후이와 그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멤버를 환영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흐엉은 유산을 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완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위험할 것이라고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후이 씨는 걱정이 되어 밤낮으로 흐엉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채소밭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다. 흐엉의 가족의 삶은 다시 어려움에 빠졌다. 어느 날 저녁, 안후이는 흐엉 옆에 앉아 있을 때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후이 씨는 혼란스러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쪽에는 돌봄이 필요한 임신한 아내가 있고 다른 쪽에는 위독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흐엉은 안후이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 나는 괜찮아. 내 엄마가 너를 더 필요로 해. 후이는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흐엉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흐엉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고향으로 돌아가서 엄마를 돌봐. 내가 나 자신을 돌볼 수 있어. 후이는 흐엉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흐엉에게 무슨 말로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곧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후이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후엉은 혼자 집에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걱정했고 자신과 태아의 건강도 걱정했습니다. 타오 부인이 흐엉을 돌보러 왔지만 그녀는 나이가 많고 약해서 별로 도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흐엉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흐엉은 그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안휘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척하고 쇠약해 보였으며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흐엄은 그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허이, 미안해. 내가 날 가장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있어줄 수 없었어. 후이는 흐엄을 꼭 껴안았고 그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졌다. 괜찮아, 자기야. 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아. 그 후 며칠 동안 안후이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거의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흐엄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이는 취해서 흐엉에게 말했다. 흐엉, 미안해. 나는 어머니를 잊을 수 없어. 이혼하고 싶어. 흐엄은 자신의 손을 믿을 수 없어 깜짝 놀랐다. 그녀는 안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아니, 뭐라고? 내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 라고 말했다. 후이는 차갑게 돌아섰다. 상관없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향수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안후이가 자신을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삶의 폭풍이 다시 한번 흐엉의 머리에 덮쳐와 그녀는 쓰러지고 말았다. 안후이의 차가운 말은 마치 흐엉의 가슴을 꿰뚫는 칼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에게 그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서 안후이에게 재고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혼을 고집했습니다. 허이, 내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아? 나와 내 아이를 버릴 수 있니? 울면서 나디 가라고 해. 후이 씨는 등을 돌렸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아이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당신과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흐엉은 너무 큰 고통을 겪어서 기절했다. 타오 부인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딸이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흐엉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괜찮았지만 흐엉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먹지도 자지도 않고 병원 침대에 멍하니 누워만 있었습니다. 타오 부인은 밤낮으로 딸 곁에 머물렀고 그녀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흐엉은 그녀를 꼭 껴안고 함께 울 수밖에 없었다. 내 아이야, 너는 강해야. 너는 아직 엄마와 아기를 뱃속에 두고 있어. 넘어질 수 없어. 타오 부인은 흐느끼며 울었지만 흐엉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후이가 잔인하게 자신을 버리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흐엉은 텅 빈 집으로 돌아갔다. 후이 씨는 메모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났다. 흐엉은 삶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고 외롭고 절망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자궁 속의 아이뿐이다. 그 후 며칠 동안 흐엉은 침묵과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타오 부인은 온 마음을 다해 딸을 돌보고 격려했지만 흐엉은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삶에 관심이 없고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아이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흐엉은 강가에 앉아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코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더 해숙하고 초췌해 보였다. 흐엉을 보자마자 코아는 달려가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흐엉, 미안해. 내가 틀렸어. 용서해줘, 코아가 흐느끼며 말했다. 흐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코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감정도 더 이상 없습니다. 알아요. 제가 당신에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세요. 코아가 간청했습니다. 흐엉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든 건 과거일 뿐이야, 코아. 나는 더 이상 너를 비난하지 않아. 코아는 희망에 찬 눈으로 흐엉을 올려다보았다. 그럼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흐엉은 잠시 말이 없더니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아는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알아요. 그저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당신과 아기를 돌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흐엉은 코아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코아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옆에 남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코아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삶의 변덕스러움은 흐엉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코아의 제안은 흐엉을 주저하고 걱정하게 만들었다. 한편 그녀는 코아를 불쌍히 여겼고 그의 후회에 감동했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다시 상처받을까봐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정말로 변화할 것인가? 그는 그녀와 그녀의 태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타오 부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타오 부인은 듣고 나서 한숨만 쉬었다. 내 아이야, 사랑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간섭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흐엉은 생각이 많다. 그녀는 아누이와 함께한 행복한 나날들을 떠올리고 이어서 코아가 그녀에게 안겨준 고통을 떠올렸다. 마침내 흐엉은 코아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코아를 여전히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녀 곁에 있어 삶의 짐을 나눠가지고 그녀와 곧 태어날 아기를 돌봐줄 남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흐엉은 코아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코아는 기쁜 마음으로 흐엉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흐엉.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코아는 흐엉과 타오 부인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는 흐엉을 온 마음을 다해 돌보고 집안일도 도맡았으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종종 아누이의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분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립니다. 점차적으로 흐엉은 코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정말 변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흐엉의 결정은 마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은 흐엉이 거짓말을 하고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기에는 너무 느긋하고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인은 흐엉의 집에 가서 내 자식, 흐엉, 다시 생각해봐. 그 코아 녀석은 믿을 수 없어. 다시는 속지 마, 라고 충고했다. 흐엉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나를 걱정하는 건 알지만 나는 그가 변했다고 믿어요. 남 여사는 실망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정말 사람을 눈멀게 만듭니다. 당신이 당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과학은 정말로 변화하는가? 흐엉은 이 남자와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아무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흐엉은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코아는 그녀 곁에 남아 친절과 성실함으로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흐엉이 하는 모든 일을 걱정하고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흐엉은 코아의 변화를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 그런데 아누이가 갑자기 흐엉 마을로 돌아왔을 때 또 폭풍이 닥쳤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은 아픔을 극복했고 이제 흐엉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오후, 아누이가 흐엉을 방문했습니다. 그를 보고 흐엉은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래요. 당신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아누이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두고 온 게 미안해. 내 잘못이야. 흐엉은 안후에를 바라보며 눈물을 터뜨렸다. 야, 왜 돌아왔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후이는 흐엉의 손을 잡고 말했다. 흐엉은 그녀의 손을 뒤로 빼냈다. 하지만 저는 코아의 아이를 낳을 참이에요. 후에 씨는 매우 놀랐다. 코아 씨의 아들? 그를 용서했나요? 흐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변했어요. 그는 나에게 매우 좋아요. 후에가 흐엉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나에 대해선 어때요? 나를 잊으셨나요? 흐엉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고 침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코아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지만 아누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 사이에 서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희성의 등장은 코리아의 걱정을 더욱 키웠다. 그는 흐엉이 아누이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했다. 코아의 마음속에는 다시 질투와 부러움이 솟구쳤다. 그는 흐엉을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아누이로의 귀환은 흐엉의 삶을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옛사랑과 코아에 대한 감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매일 흐엉을 찾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흐엉이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흐엉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것을 본 코아의 질투심은 불처럼 타올랐다. 그는 흐엉을 잃고 싶지 않았고 흐엉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코아의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이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코아는 비밀리에 흐엉의 음료수에 수면제를 넣었습니다. 흐엉이 깊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흐엉은 흐엉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안후에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 밖의 창고에서 안후에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씨는 전화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만남의 장소로 달려갔다. 코아는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달려나와 아누이를 때렸다. 내 왕을 어떻게 훔치냐? 코리는 눈을 크게 뜨고 비명을 질렀다. 후이 씨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코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코아는 안후에를 때려 기절시킨 뒤 창고에 가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흐엉이 깨어났을 때 코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찾아 나갔다. 그녀는 창고를 지나가면서 아누에가 힘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당황해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흐엄은 아누이가 바닥에 누워서 숨을 헐떡이며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온몸은 부상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비명을 질렀다. 휴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후에가 흐엄을 바라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코어라는 놈이 나를 때렸어. 흐엄은 충격을 받고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코리아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누이 성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누이 씨는 병원 의사들로부터 따뜻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의 생명에는 위험이 없었지만 그는 한동안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흐엄은 아누이 옆에 섰고 그녀의 마음은 걱정과 후회로 가득 찼다. 미안해요, 아니 씨, 흐엄은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코아를 믿은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다치게 했어요. 후에가 흐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흐엄은 안후이에게 코아가 그녀를 속여 음료수에 수면제를 넣었고 안후이를 창고로 불러 그녀를 때리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씨는 그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코아가 그렇게 잔인하고 사악한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아가 안후이를 이겼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흐엄의 집으로 가서 코아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타오 부인은 당황하여 모두에게 진정하라고 간청했습니다. 코아가 잘못했어요. 모두들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살려주세요. 타오 부인은 울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코아를 찾아 처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흐엄은 또한 코아를 찾아 진실을 묻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코아가 자주 가던 곳에 갔지만 어디에서도 코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흐엄은 코아가 무모한 짓을 저지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흐엄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코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흐엄은 당황하여 산 꼭대기로 달려갔다. 그녀는 코아가 절벽 끝에 서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아, 그러지 마. 흐엄은 비명을 질렀다. 코아는 뒤돌아보았다. 흐엄은 절박한 눈빛으로 흐엄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달려가서 코아를 꼭 껴안아요. 안 돼요. 너는 죽을 수 없어. 내가 필요해. 우리 아기가 필요해. 흐엄은 코아를 구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나요? 흐엄은 코아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코아, 진정하세요. 더 이상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다시 시작해요. 코아는 흐엄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흐엄, 미안해요. 제가 틀렸어요.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안 돼요. 아니, 그냥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이제 돌아보세요. 아직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향수가 흐느끼며 울었다. 코아는 흐엄을 꼭 껴안고 아이처럼 흐느끼며 울었다. 그의 해숙해진 얼굴을 따라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코아가 흐엉을 껴안고 울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코아에게 화를 내지 않았지만 대신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코아는 마을로 돌아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안우이에게 사과했다. 후이 선생은 또한 코아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코아가 단지 질투의 희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코아는 고의적 상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흐엉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게 코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흐엉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가 태어날 날을 계속 기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곧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타오 부인은 딸을 위로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 모든 게 지나갈 거야. 너 자신과 아기를 돌보는 데 집중해. 흐엉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해야 하고 그녀의 아이들과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코아를 위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흐엉은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흐엉은 아난이라는 이름의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는 흐엉이 인생의 많은 폭풍을 겪은 후에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동기를 부여합니다. 타오 부인은 손주를 품에 안고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작은 집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로 인해 모든 우울과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흐엉은 딸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고 과거의 슬픈 일을 잊기 위해 채소밭에서 일합니다. 점차적으로 흐엉은 삶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다시 미소가 지어졌다. 그녀의 눈은 희망과 낙관으로 빛났다. 어느 날 흐엉은 감옥에 있는 코아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코아는 편지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했다. 그는 또한 흐엉과 아기 안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코아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서 당신과 우리 아이를 보고 제 실수를 만회하고 싶습니다. 흐엉은 편지를 읽고 다시 눈물이 났다. 그녀는 코아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지만 그를 다시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흐엉은 타오 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듣고 나서 타오 부인은 한숨만 쉬며 말했다. 내 아이야. 이건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나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야. 흐엉은 생각이 많다. 그녀는 잠자는 딸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해야 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흐엉은 코아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그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흐엉은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되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나이는 아름답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흐엉은 여전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채소밭에서 일하고 다른 일을 해서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인생은 힘들지만 흐엉은 항상 낙관적이고 삶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아이가 곁에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어느 날 오후
흐엄은 시장에서 야채를 팔다가 우연히 안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코아로부터 받은 구타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후이는 흐엄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흐엄, 너와 아는 잘 지내? 흐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나도 괜찮아. 너와 안과 가까이 있기 위해 직장을 이곳으로 옮겨서 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흐엄은 놀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안후이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흐엄, 내가 코아를 용서했다는 건 알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나는 너와 아기 안을 돌보고 싶어. 후이가 계속했다. 흐엄은 당황한 표정으로 안후이를 바라보다가 옆에서 놀고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안후이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코아가 그녀를 위해 해준 일을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코아의 형기도 곧 끝나가고 있어서 곧 돌아올 것이다. 휴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흐엄이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흐엄, 그렇게 빨리 대답하지 마. 내 감정을 증명할 시간을 줘. 후이가 말하고 돌아서서 안과 놀았다. 안후이가 딸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흐엄은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이게 운명일까? 안후이가 그녀가 선택해야 할 남자일까? 흐엄은 다시 한번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안후이의 다시 등장은 흐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항상 그녀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좋은 사람인 안후이의 감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의 아빠인 코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흐엄은 타오 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듣고 나서 타오 부인은 단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내 아이야,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누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 사람을 택해. 흐엄은 생각이 많다. 그녀는 안후이와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 그가 떠나기 전 짧고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을 속이고 배신했지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기대했던 코아를 기억했습니다. 마침내 흐엄은 코아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 위해 감옥에 갔다. 코아는 체중을 많이 줄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밝았고 여전히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흐엄, 나를 찾아온 거야. 코아는 감정에 따라 말했다. 당신께 뭔가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흐엄이 진지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야? 코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결정했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거야. 흐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코아는 깜짝 놀랐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니,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영원히 과거에 살 수 없어. 나는 미래를 바라봐야 해. 나 자신을 위해, 우리 딸을 위해, 그리고 안휘를 위해. 흐엄이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코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흐엄의 결정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코아의 깡마른 얼굴에 쓰라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행복을 잃었습니다. 흐엉은 코아를 만난 뒤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있어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타오 부인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했습니다. 타오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흐엉을 껴안았다. 엄마는 내 결정을 지지해. 나는 그저 내가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야. 흐엉은 아내에게 말을 걸었고, 아는 흐엉에게 코아가 그녀의 아버지이지만 그는 잘못된 일을 했고 법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는 아직 어리지만 그도 사물을 이해한다. 어린 소녀는 흐엉을 껴안고 말했다.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흐엉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딸의 끝없는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흐엉은 안후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소규모로 친밀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후이 씨는 흐엉과 아기 안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는 안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긴다. 흐엉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좋은 아이, 그리고 따뜻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채소밭은 계속 성장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흐엉은 자신이 늘 갈망하던 단순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흐엉은 코아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흐엉을 찾아온 것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에게 사과하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흐엉,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코아가 진심으로 말했다. 흐엉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당신이 당신 자신의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코아는 흐엉을 바라보며 감사함이 가득한 눈으로 돌아서 걸어갔다. 그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 용서, 그리고 인간됨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흐엉은 코아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과거를 마감하고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페이지입니다. 흐엉의 인생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후이 씨는 그녀와 아기 안을 매우 사랑하고 애지중지합니다. 아는 안후이와도 매우 가까워서 그를 자신의 친아버지로 여깁니다. 흐엉은 자신이 정말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과거는 묻혔지만 과거는 흐엉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흐엉동 마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대받은 사람 중에는 안후이의 전처인 랄란도 있었습니다. 우아한 옷차림,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차갑다. 그녀는 안후이를 찾아가 옛사랑을 되살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흐엉을 찾아가 솔직하게 말했다. 흐엉 씨, 안후이가 당신과 결혼한 건 알지만 저는 그의 합법적인 아내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요. 흐엉은 자신의 손을 믿을 수 없어 깜짝 놀랐다. 그녀는 란을 바라보며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와 저는 별거 중일 뿐 이혼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흐엉은 충격을 받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서 안우이에게 물었다. 후이 씨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란이 수년간 별거해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때 란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흐엉, 미안해. 너한테 숨겼지만 널 정말 사랑해. 란하고 해결해, 아니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흐엉은 안우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과거가 다시 돌아와 그녀의 삶을 뒤집어 놓는다. 흐엉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녀는 안휘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울 것인가? 고통과 절망의 향기. 그녀는 마치 두 절벽 사이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쪽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 아니 사랑하는 아버지, 안우이가 있었습니다. 한면은 가혹한 진실이다. 후이 씨는 그녀를 속였고 아직도 다른 여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흐엉은 가족을 떼어놓고 싶어 하지 않고, 아니 아버지 없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과 속임수 속에 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고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흐엉은 아기 안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작은 안은 어머니의 슬픔을 느꼈고 흐엉을 껴안고 위로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소녀의 순진한 말에 흐엉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그녀는 자기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후이는 흐엉을 만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흐엉, 미안해. 내가 틀렸다는 건 알지만 나는 너와 안을 정말 사랑해. 내게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줘. 흐엉은 안우이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허이, 난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피곤해. 난 란과 이걸 해결해. 이혼할 거야. 믿어줘, 휘가 간청했다. 흐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우이를 더 이상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속아서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또한 흐엉을 찾아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흐엉 씨, 저는 안이를 절대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를 제게서 빼앗아가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흐엉은 난을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도 빼앗지 않았어요. 후이는 내가 나와 내 딸과 함께 있을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잘 고려해 볼 거예요. 흥은 두 여성 사이에 서서 자신이 정말 작고 약해 보였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삶이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흥은 동양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소문에서 벗어나 안후이와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그녀는 앤을 데리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다. 응의 부부는 딸과 손녀가 돌아오자 매우 기뻐하며 두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해 주었다. 흐엉은 부모님 곁에서 더 평화로움을 느낀다.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며 마음의 부름에 귀를 기울일 시간을 갖는다.
이때 안후이는 흐엉에게 끊임없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며 그녀가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또한 란과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만족하지 않고 안후이를 붙잡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후이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응이아 부부의 집에 가서 흐엉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만하고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대신 간청하고 빌었습니다. 흐엉, 미안해. 내가 내 인생과 안휘의 인생에 개입한 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그를 정말 사랑해. 그 없이는 살 수 없어. 란이 외쳤다. 흐엉은 란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사랑하면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란을 위해 자신의 행복, 딸의 행복을 희생할 수 없었습니다. 란, 내 기분은 이해하지만 나도 안희를 사랑하고 안희라는 아기도 있어. 그녀를 버릴 수는 없어. 흐엉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흐엉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안후이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안이 달려와 흐엉을 꼭 껴안았다. 엄마, 나를 떠나지 마세요. 흐엉은 딸을 바라보며 성스러운 모성애가 가슴속에서 강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해야 하고 아이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흐엉은 란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란, 내가 고통스럽다는 건 알지만 나도 그래. 나는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어. 누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아. 너한테도. 하지만 안후이를 너한테 줄 수는 없어. 그는 내 딸의 아빠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남자라고 말했어요. 내 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떨어지는 눈물의 향기. 나는 자신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안후이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괜찮은, 라는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란은 돌아서 걸어갔다. 그녀의 외로운 모습은 저녁 속으로 사라졌다. 흐엉은 란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란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흐엉은 안후이에게 전화해서 란을 만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후이 씨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관대하고 용서하는 분이시네요. 당신의 친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흐엉은 미소 지었다. 나는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흐엉과 아기 안은 흐엉동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후이 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와 아이를 태웠다. 티에와는 안후이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고 소리쳤다.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후이는 안을 꼭 껴안았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제 인생에 흐엉과 아기 안이 있어서 얼마나 행운인지 압니다. 흐엉은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많은 폭풍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평화로운 해안을 찾았습니다. 흐엉의 용서는 그녀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흐엉의 삶은 안후이와 아기 안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과거가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흐엄은 코아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서워요. 코아. 흐엄은 복수하러 왔고 그녀와 안후이는 이 이야기를 안후이에게 전했습니다. 후에가 그녀를 위로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아기를 지켜줄게.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흐엉이 걱정했던 일이 그녀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핵이 나타나 그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리가 차갑게 말했다. 흐엉은 두려워서 뒤로 물러섰다. 무엇을 원하세요? 당신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코레아는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아니요, 저는 이미 가족이 있어요. 저를 내버려 두세요. 흐엉은 단호하게 말했다. 코아는 웃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그저. 흐엄은 화가 났다. 그에 대해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당신보다 1000배는 낫습니다. 코아는 화가 나서 흐엉의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어떻게 감히 나를 그와 비교하냐. 후회하게 될 거야. 바로 그때 안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코아를 때리려고 그에게 달려들었고 두 남자는 서로를 향해 달려들어 싸웠다. 흐엄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만해. 더 이상 싸우지 마. 하지만 아무도 흐엉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흐엉의 삶을 뒤덮으며 그녀가 누리고 있던 깨지기 쉬운 행복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흐엄은 두 남자가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지켜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던 중 코아는 안후이를 땅에 밀어 쓰러뜨렸고 그의 머리가 큰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후이 씨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흐엄은 소리쳤다. 허이. 허이 일어나. 흐엄은 몸을 떨며 절망에 빠져 안후이를 불렀지만 안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려 땅을 붉게 물들였다. 흐엄은 비참하게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서 도와주었고 흐엄은 안후이를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안후이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흐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재난이 그렇게 갑자기 닥쳤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아나 역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어린 소녀는 안후이가 병원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아빠, 일어나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흐엄은 딸을 꼭 껴안았고 그녀의 가슴은 아팠다. 그녀는 그것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흐엄은 안후이의 곁에 머물며 그의 안전을 기도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이 씨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한수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 잔혹한 비극은 어머니와 아이 흐엉의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코아는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급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흐엉과 아기 안에게 준 고통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흐엉의 삶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벗어날 길은 없었다. 안휘의 장례식이 끝난 후 흐엉과 아기 아는 응이아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 작은 집 안은 우울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잃어버린 영혼과 같은 향기. 하루 종일 딸을 껴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안도 매우 슬퍼합니다. 어린 소녀는 종종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오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흐엉은 아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이아 부부도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사위를 잃었고 흐엉은 남편을 잃었고 아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 고통은 너무 커서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어느 날 타오 부인은 흐엉을 꼭 껴안고 위로했다. 내 아이야, 너는 강해야. 너는 여전히 안이 있고 너의 부모님이 있어.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살아야. 흐엉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계속 떨어졌다. 그녀는 강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남편을 잃은 아픔이 너무 커서 매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흐엉은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절망적인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타오 부인은 흐엉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흐엉에게 사원에 가서 평화를 기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흐엉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사찰에 가서 안우이와 가족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흐엉은 사원에서 늙은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흐엉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며 위로했습니다. 흐엉은 스님에게 자신이 겪은 불행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인생은 무상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겪어야 합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복하세요. 잘 살고 유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고인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스님의 말씀은 흐엉의 영혼의 강장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삶, 자신과 딸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계속 살아가야 해요. 내 아이들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야 해요. 늙은 스님의 가르침이 흐엉을 깨우쳤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고통 속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안우이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아이들과 놀고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또한 채소밭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일해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점차로 흐엉의 입술에 다시 미소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이전처럼 슬픈 빛이 없었고 대신 강하고 회복력이 넘쳤다. 바오 부인은 행복해졌어요. 그녀는 딸이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흐엉은 감옥에 있는 코아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코아는 편지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과 안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는 감옥에서 나올 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개혁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회. 흐엉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다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동정과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코아를 용서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콰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잘 개선되기를 응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현재 배 속에 있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도 전했다. 편지의 마지막에 흥은 이렇게 썼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슬픈 일들은 잊어버리세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이 감옥에서 나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흐엉은 안도감을 느껴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과거를 마감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터널 끝에 있는 빛처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페이지입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애는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됐습니다. 흐엉은 안을 마을 학교에 보내 공부하게 했습니다. 저는 매우 훌륭하고 순종적인 학생이며 흐엉과 응이아의 자랑입니다. 흐엉의 채소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개발로 좋은 수입이 생겼고 어머니와 딸 흐엉투이의 삶은 단순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어느 날 흐엉은 코아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긴장하면서도 흥분했다. 그녀는 코리아가 감옥에서 나온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와 아기를 찾으러 올까? 코아가 감옥에서 풀려난 날, 흐엉이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코리는 이전보다 더 야위고 어두워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과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차분함과 평정심이 있습니다. 그래요.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요. 코아는 진실된 목소리로 말했다. 무례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흐엉은 부드럽게 말했다. 코아, 고개를 끄덕여. 내가 할게. 너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잘 살겠어. 코아는 다시는 흐엉동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다른 도시로 가서 건설 회사에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며 점차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코아는 신문에서 외딴 지역의 한 학교가 홍수로 무너져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코리아는 자신의 저축금 전부를 학생들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고 기부했습니다. 코아의 고귀한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코리아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뿌린 죄와 증오의 씨앗으로 인해 쓴 열매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랑과 나눔의 씨앗을 뿌렸고 달콤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코아는 삶의 의미와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수년 후 코아는 흐엉동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서 더 성숙해지고 사려 깊어졌어요. 그는 흐엉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안을 방문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 흐엉은 코아를 따뜻하게 환영했다. 애는 자라서 코아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코아를 껴안으러 달려가 아빠 라고 불렀습니다. 코아는 감동하여 딸을 껴안았고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많이 컸네. 코아가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다. 흐엄은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보며 혐오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코아가 정말 변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기뻤습니다. 코아는 흐엉에게 수년에 걸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흐엉은 듣고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행복해요, 코아. 당신은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길을 찾았어요. 코아는 흐엉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고통을 줬다는 걸 알아. 미안해. 끝났어. 다시 언급하지 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변했다는 거야. 흐엉이 부드럽게 말했다. 코아는 며칠 동안 흐엉동 마을에 머물며 아기 앙과 놀았습니다. 그는 또한 종종 안위의 무덤을 찾아가 분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흐엉은 코아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코아는 흐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엉,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흐엉은 코아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코아가 그런 제안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지만 과거를 잊고 다시 그의 감정에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깨진 거울을 고칠 수 있을까? 코아의 질문은 흐엉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다음 말했다. 코아, 나는 당신의 감정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아는 흐엉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코아는 흐엉동 마을에 머물러 흐엉이 정원에서 일하도록 돕고 아기 앙과 놀았습니다. 그는 항상 흐엉과 아기 앙을 진짜 아버지와 남편처럼 돌봐줍니다. 흐엉은 코아를 관찰하고 그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이기적이고 경솔한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성숙해지고 사려 깊어졌으며 배려심이 많아졌습니다. 흐엉은 코아가 자신과 아기 앙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흐엉은 강둑에 앉아 물이 천천히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안아기는 흐엉을 껴안으러 달려갔다. 엄마, 저는 코아가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흐엉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도 코아 좋아해요? 네, 아빠. 코아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아니, 순진하게 말했다. 딸의 말은 흐엉에게 생각거리를 주었다. 그녀는 코아에게 그녀와 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녀와 안에게도 코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에요. 오해와 고통이 있더라도 혈연관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흐엉은 코아와 자신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코아에게 가서 말했다. 코아, 동의해. 다시 시작하자. 코아는 너무 기뻐서 흐엉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되찾고 완전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행복은 흐엉과 코아에게 미소를 지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달콤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서하는 법, 사랑하는 법,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흐엉, 코아, 그리고 아기 아는 응이아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작은 집 안은 다시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코아는 흐엉과 아기 안을 진심으로 돌보고 응이아 부부가 집안일과 정원 가꾸기를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또한 마을 농업협동조합에서 일하기 위해 지원했고 흐엉과 함께 채소밭을 가꾸는 것을 도왔습니다. 부서가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충실한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보살핀다. 흐엉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감을 느낀다. 그녀는 온전한 가족을 이루고 그녀가 항상 바랐던 평화롭고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흐엉의 가족은 저녁 식사를 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는 흐엉과 코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정말 너희 둘을 사랑해요. 흐엉과 코아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그토록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족을 갖게 되어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램씨는 흐엉과 코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부모님은 너희 둘을 위해 매우 기뻐하신다. 우리는 너희 둘이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살기를 바랄 뿐이다. 트라 부인도 말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미래를 바라보세요.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할 것이고 우리는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흐엉과 코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의 따뜻한 포옹은 흐엉과 코아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폭풍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비극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대신 기쁨, 행복,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힘입니다. 증오와 질투가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돌아오는 자는 돌아온다. 정직하게 살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서 당신의 삶을 꽃피우세요. 가족은 당신에게 가장 큰 지지자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세요. 이야기꾼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완전히 무료이지만 팀이 더 많은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작은 좋아요이지만 그것은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항상 내 곁에 있어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